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 빠진 얼굴과 빠진 목소리를 채우겠습니다. 2030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사 프로그램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진행을 맡고 있는 봉한나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주 금요일, 일요일 저녁 7시 30분 뉴스토마토 라이브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 종일 진짜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찝찝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정말 찝찝했는데요. 사실 이게 5월 봄비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제 마음으로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 기후가 동남아처럼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기후 위기에 대한 걱정도 막 스치면서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좀 주목받고 좀 우리나라도 이런 기후가 변화하는 것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걱정들을 잘 담아서 사실은 정치권도 해야 되고 저희 방송에서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나라 걱정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첫 번째 코너는 정치권의 말장난과 무책임을 조목조목하게 보는 코너, 바로 헛소리 금지 구역입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중민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 청년들의 목소리 경기 청년 랩 대표 이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진우성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 전국의 1020 세대를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사무국장 진우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님 께 멘트를 좀 준비해 오셨네요. 조금 준비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마지막 정동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거창하게, 그러니까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좀 거창하게. 당황스럽긴 하지만 저는 성북구에서 1020 세대를 대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대학생위원장 정동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다 훌륭하십니다. 또 오늘 특히 또 이 대학생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같이 이제 두 분 나와주셔서 좀 더 30의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의 헛소리들을 이제 짚는 순서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헛소리는 바로 쥐기현 부장판사 얘기입니다. 저 옛날이라고 하면 저번 이제 내란 전국 때 쥐기현 판사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다시 들을 줄은 전 몰랐어요. 근데 의혹이 뭐냐면 룸살롱 접대 의혹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법조문을 비틀어서 상식 밖의 판결을 내렸던 그 판사가 그것도 황당했는데 다시 한번 룸살롱 의혹이라는 걸로 지금 이렇게 대두가 되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판결, 이런 석방 이런 것도 되게 황당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린 건가요? 사실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렸던 판결이 자기가 쓴 책에도 사실은 구속기간은 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으나 이번에 그 윤석열 사건에 대해서만은 시간으로 단위를 계산을 해서 판결을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조기 석방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는 이제 구속기간을 1로, 그렇죠. 1일, 2일, 3일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혼자 이건 시간이다. 그렇죠. 24시간이다. 시간 지났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과 어떤 내란과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이 더 불거지고 있는 현실인 거죠. 사실 이 법이라는 게 기준이 나한테 할 때도 다른 사람한테 할 때도 기준이 똑같아야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그렇게 적용돼서 석방됐던 게 아니냐 하는 이제 의혹이 있었는데요. 우성님, 그럼 이번에 룸살롱 의혹, 지기현 판사에게 했던 룸살롱 의혹은 지금 정확히 뭐예요? 이 룸살롱 의혹이 민주당의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 통해서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 아직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거기 아주 최고급 럭셔리 유흥주점에서 지기현 판사의 얼굴이 보이는 사진을 포착을 했고, 이게 직무 관련자에게 접대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졌고, 또 지기현 판사나 사법부가 이에 대한 해명을 좀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지금 전국민적인 신뢰도가 크게 하락을 하고, 이게 공직윤리법이나 아니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점차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지금 민주당이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네. 빨리 본인 불어라.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지금 사안인 거죠. 아직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그에 아주 잘 보이는 사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아니 근데 사실 이 내란 사건이 사실은 국가의 어떤 존립이라든지 민주주의를 파괴한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데
제가 뭐 모든 판사님을 전혈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룸살롱 의혹이 있는 판사가 이렇게 중요한 판결을 맡아도 되는 건가요, 동근님? 저는 정말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좀 많이 화가 났던 이유가 사실 대법관들의 판결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버스 기사 분께서 이제 커피값으로 사용하려고 800원을 이제 가져가셨다가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800원을 가져가셨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유죄를 주고 반대로 교장선생님이 이제 여러 뭐 유흥지점 같은 데서 약 200만 원 상당의 그런 접대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를 주고 저는 이러한 잣대가 정말 이게 맞는가, 국민들이 이런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납득 안 되죠. 예, 청탁금지법 그리고 뭐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지금 존폐를 가르는 그런 내란 재판을 맡고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정말 정의를 모독하는 일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한간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지기현 이제 판사를 흠집내려고 이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던데 사실 저는 어제 나온 법원 입장문을 보면 사실상 자백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판사들이라면 사실 그런 의혹이 터졌을 때 이게 사실이 아니면 당장 거의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나는 그런 적 없다, 고소하겠다 라는 식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맞죠. 그래서 여기 지금 네. 시청자분들 댓글 보면은 헐 제라늄 68님이 아니 의혹만으로도 당장 내란 재판에서 배제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너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아니 대한민국 판사 중에 진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공명정대하게 판결하려고 노력하시는 판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꼭 저렇게 룸살롱 가는 사람을 좀 해야 하나? 이런 저는 정말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다른 판사님들이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말들 많잖아요. 뭐 검찰이나 판사들 중에 룸살롱 가서 접대받고 이런 사람 있다더라. 근데 이게 그냥 있다더라랑 이런 주요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 저렇게 접대를 받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하락하고, 저런 놈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주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판단들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극우 세력이 이제 계엄 이후부터, 내란 이후부터 계속 준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긍정하고 싶든 부정하고 싶든 사법부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판사분들 많고, 지기현 판사 같은 그런 구속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그런 판단을 안 하는 판사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명이 없이, 해명을 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명확한 해명 없이 계속해서 이 재판부로 내란 관련 재판을 지속하겠다는 건 사실 뭐 국민 신뢰 우리는 뭐 모르겠다, 별로 알 바 아니다, 뭐 이런 거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민폐고 국가에게도 민폐입니다. 지규현 판사는 사실 스스로 내가 이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도 너무 필요하고, 당장 이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사법부에서도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헛소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헛소리는 제가 제목을 김건희 너 뭐 돼? 뭐 이걸로 뽑아봤어요. 이 김건희 씨 사실 이렇게 메인으로 이름 듣는 건 또 약간 오랜만인데요. 김건희 씨가 또 검찰에 불출석을 했습니다. 검찰 출석을 거부했는데요. 아니 이거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안 나간다 하는데, 이거 이유가 지금 우성님 납득되세요? 저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지금 사회자께서 또라고 하셨는데 또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윤석열 씨가 대통령 재임할 때도 느꼈는데 김건희 씨는 본인이 당선된 걸로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야. 네,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고 민주적 선택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그 당선받은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켜서 파면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는 그냥 피의자 신분의 일개 민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가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법 앞에선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도 사실 뭐 검찰까지 안 가더라도 제가 어떤 의혹이 있는데 제가 이 회사에 너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뭐 통하나요? 안 통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뭐길래 본인이 뭐 이 대선에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뭔 영향을 미친다고 저러는 건지. 국민이 근데 이
옛날 같으면은 사실 이렇게 막 이분이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주장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면 조사 없이 기소했고 이재명 후보는 재판이 연기됐는데 왜 나는 안 되냐? 나도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통 국민이면 아니 왜냐면 이분은 지금 후보가 아니잖아요. 여기 앞에 말씀하신 건 전 대통령이고 대선 후보인데 김건희 씨는 보통 국민이잖아요. 이런 이유로 검찰 조사에 불응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김건희 씨 대변인에서 입장을 낸 거는 자기가 그렇게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으면 이게 대선에 영향이 끼친다라는 이유로 이제 불출석 선언을 이제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사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는 정말 아무 권력을 받거나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않은 그러한 그냥 일반 자연인인데 자기가 어떠한 그런 권력을 받았고 당선이 되어 있는 그런 선출직의 권한을 자기는 갖고 있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영향력을 자기가 아직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말 개탄스러운 슬픈 현실이 그리고 그게 본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럴 아까 수 있다고 얘기했던 얘기해주는. 지규현 판사라던가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던가 이런 인원들이 주변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동근님 이 20대로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는 정말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누려온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냥 법도 안 지키고 그냥 어떻게 속된 말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나무인이네요. 예.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 같으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죄를 저질러서 진짜 검찰에 지금 출도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 봉한나는 이 대선에 너무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 내가 어떤 당의 당원이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자연인인데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영장 나오잖아요. 바로 검찰이 저에게 달려온 소리가 지금 들리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된다. 근데 지금 과연 이게 평등한 모습인가? 봉한나한테는 달려오면서 김건희의 이 거부는 인정해주는 이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 모습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벌써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벌써 쇠고랑 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사실 이 앞에서 이 김건희 사건을 보듯이 이게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번 세 번째 이슈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데요. 또 댓글 나온 거 같이 잠깐만 보면은 김 씨는 일반입니다. 대체 무엇이 간데 이 대선에 영향을 주는 건지 지긋지긋합니다.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인데 대체 이 사람은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냐. 정말 저랑 너무 똑같은 생각이시고요. 사실은 이제는 이 체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와 이제 단절된 어떤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에 정호용 상임 고문 위촉 논란으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1980년 5월 18일 그 민주화 운동 당시에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책임자가 바로 저 정호영 상임 고문입니다. 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었죠 옛날에. 전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힘 선대위 고문으로 위촉됐다가 비판 여론이 폭주하자 국민의힘에서는 5시간 만에 이제 철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는 한덕수 총리가 광주에 방문했다가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하지 못하고 저 사진 보세요. 저 사진. 광주 사태라고 표현하면서 단순한 말실수였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아니 이거 동근님 이 두 사건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 그리고 지금 선대위 과정에서 계속 보이는 모습들인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사실 이건 예견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에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은 정당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뭐 반복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항상 주장하는 게 뭐 항상 우리가 광주를 챙기겠다. 뭐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
뭐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자. 항상 말은 이렇게 해놓고 굉장히 모순된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사실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광주 그 민주화 그 참배 가서. 네, 참배를 네. 가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렇게 네. 소리 지르는 저도 호남 네.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좀 되게 웃겼던 게 그렇게 말을 하고 호남 사람이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정작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광주 사태 이렇게로만 말하는 걸 보고 정말 모순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고향이 이제 전주인데요. 전주 사람, 그러니까 전주 플러스 호남 사람 중에 한 명도 사퇴라는 사람 없어요. 가짜 호남인, 가짜 호남 호소인이에요. 진짜로. 진짜 이거 제가 진짜 자부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런 사람을 임명했다는 게 사실 전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5.18에 그냥 갔던 일개 군인도 아니고 그 당시에 책임자였던 사람을 선대위에 고문으로 모신다는 거 진짜 고문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진짜 상임 고문이 진짜 최고 고문자여서 지금 고문자를 부르는 건지. 아니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임명한 것이 김문수 후보는 이 선대위 업무상에 내가 한 건 아니고 실무진들의 업무 착오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우성님 좀 납득하세요? 저는 일단 5.18을 이제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더 그 업무상 착오라는 그 한 줄 해명이 더 화가 나는데 이게 광주 물론 후보가 뭐 몰랐을 수 있다고 손 치더라도 캠프엔 정말 많은 실무자 그리고 정무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이 사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 정호영이라는 사람이 12.12 쿠데타, 5.18 무력 진압, 그다음 대법원에서 내란 혐의로 징역 7년 선고받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게 숨겨진 것도 아니고 저도 그냥 검색 한번 하면 나오는 공적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캠프의 실무 라인, 정무 라인에서 아무도 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캠프 실무자, 정무 라인 판단하는 분들이 정말 문제의식 하나 없고 역사적인 감수성도 없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 자체가 낮은 걸 반증한 거다. 그리고 그걸 5시간 만에 번복하고 5.18 앞둔 이 시점에 업무상 착오라고 그냥 해명한 것도 참 웃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코미디네요. 당 내에서 아무도 이걸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통과시킨 거니까 국민이 이거 5시간 만에 실무착오였다고 번복했지만 이런 일 국민의힘에서 다시 안 일어날까요? 저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히. 근데 이거를 끊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잠깐 돌이켜 보면 일제강점기 이후에 일제잔재를 착살하고 없애야 되는 시대적 소명이 있었을 때 그때 불행하게 6.25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지도부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앞잡이를 하던 그런 군부 세력이 다시 힘을 갖고 6.25를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원들이 결국은 국회의원 아니면은 초선의 우리나라의 기틀을 만든 주요 지금까지도 역국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인원들의 힘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러한 힘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국힘에 하고 있는 이런 만행들을 척결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력을 정확하게 끊고 청산을 하기 위해서 벌은 정확한 벌대로 주고 그다음에 신상필벌을 해야 된다. 신상필벌을 해서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지금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권고는 저희 사실 우리가 늘 권고하잖아요. 아 국민의힘 이러면 안 된다. 역사를 지금 자꾸 이렇게 왜곡시키고 니들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생각을 좀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들?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뭐 이전부터 했지만 12.3 계엄 이후로 더 많이 했었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이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분들이 당선이 되고 싶은 건지 그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건지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분들의 역사 인식이 낮고 뭐 대선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 뭐 이런 게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국민들이 계속 투표를 해주니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똑같은 문제들이 있지만 나는 투표를 받고 내가 당선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굳이 듣질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김문수 후보가 지금 지지율로 보나 뭐 여론조사로나 보나 열세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있는 표 없는 표라도 더 챙겨야 될 마당에 지금 이런 거는 호남의 표를 다 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데 대선 후보 나온 사람이 어떻게 이런 부분을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이 전체 당에서 어떻게 이런 걸 챙기지 못했는지 이 당의 지금 수준이 지금 이 정도까지 떨어졌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선대위에 사실은 이 선대위 구성만 이번에 살펴보더라도 완전 친윤이에요. 다시 윤 어게인이 다 바로 여기서 지금 윤석열 빼고 모두 윤 어게인이에요. 진짜로. 그런 걸 보면은 사실상 내란 정당에 대한 어떤 김문수 후보가 나와서 거의 거의 어거지로 사과는 했지만 사실상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역시 대선을 나올 게 아니라 당이 지금 해산돼야 되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역사를 부정하는 정치인들은 이제는 정말 해체하고 정말 이제 뒤로 본인들이 이제 역사 뒤로 이제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의 헛소리를 다뤄봤는데요. 오늘 헛소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